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그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법 관계, 사법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도 국가직에서 기출이 되고요.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 보증금의 국고 기속 조치. 요거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공급 공법 행위에 속한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입찰 보증금의 국고 기속 조치. 이거는 뭐다? 국가가 사법상의 주체, 사법상의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공권력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 공법행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1번 틀렸고요. 2번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이거 뭐라 봤죠? 이 허가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다? 그렇지 않다. 공유재산의 즉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이거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이 관리청에 행한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강학상 뭘로 봤죠? 특허로 봤다. 특허로 봤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 부당이득으로서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 이거는 단순히 민사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죠. 판례는 요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은 사법관계로 봤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가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 뭐로 봤죠? 사법상의 법률 행위로 봤다. 이거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와? 양도인과, 그죠?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 계약은 우리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다. 사법상 매매로 보는 게 판례 입장.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국가직 7급이고 2020년 국가직 7급 문제네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행정절차법은 뭡니까?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 행정절차법 공법관계에만 적용되죠. 행정절차법 3조 1항에서 규정돼 있다. 그래서 공법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법관계에는 적용된다고 보지 않죠. 행정절차법. 그 다음 2번이요.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 된다. 자, 2번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에서 그죠?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가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그죠? 공법관계,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죠? 이 사법관계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소송은 공법관계가 대상이 된다. 이거 개념에서 당연한 말이죠. 틀렸죠. 그래서 이건 뭐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3번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인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가 행정 주체일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작용 성질에 따라서 공법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법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법관계로만 보는 것이 판례 일관된 입장. 이거 틀린 점이다 이거죠. 자, 4번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요. 요거
우리 뭐라 그랬죠?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한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거죠. 국고기소 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그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의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그래서 이게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하자.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예. 제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재건축, 이거 마지막이요.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 공법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공법인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행정관계, 행정법 관계의 의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 양자 사이를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법관계에 해당이 되면 우리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고, 이 사법관계에 해당되면 여러분 공법소송, 공법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를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사법관계에서는 여러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사법관계로 봤다.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고궁, 그죠? 창덕궁의 비원 안내원들의 근무관계, 요거 사법관계로 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 필요성은 이 재판 관할 쟁송 절차에서 중요하다. 그죠? 공법관계는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다. 근데 법률에 법규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요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당연히 이때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원칙 등의 사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 보겠습니다. 행정상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구별하는 것은 소송 절차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공법 관계인 경우는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사법 관계는 민사 소송으로 간다. 그 다음에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는 1차적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 그죠? 법규의 내용과 그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또 옳은 지문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밑줄 친 거 위주로 기출된 거죠. 그래서 공법 관계로 본 거.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요거는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로서 특허다. 강학상 특허로 봤다. 예, 이거 기출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기관과 계약에 있어서 자,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의 토지 협의 취득. 요거 그죠? 사법상 관계. 그죠? 사법 관계로 봤다. 자, 그리고요.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 국고 기속조치. 이것도 사법 관계로 봤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공법 관계에서 여러분 쟁송 절차에 있어서 공법 관계에 해당하면은 항고 소송으로 가거나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그죠? 항고 소송은 뭐죠?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고, 그래서 취소 소송, 무효 등, 그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등이 있죠.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이에요, 여러분.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 그러니까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 그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즉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 당사자는 소위 항고 소송과 달리 그 행정 주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그 대등한 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예를 들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그죠? 공무원 등의 신분이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이 있겠죠. 다음 우리 기억해야 된 거, 당사자 소송에서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때 그죠? 수용재결에 관해서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을 누구와 누구,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원피고가 되어 다툴 때, 이때 소위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원고일 경우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고 사업 시행자가 원고일 경우는 바로 토지 소유자를 원고로 한다. 요게 대표적으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예다라고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법관계도 대표적으로 재산사 법률관계에 있어서 기부 체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이런 거 공법관계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재산 매각행위라든가 대부행위, 대부로 납부 고지 등은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세 과온합 반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법관계죠. 사법관계. 자, 됐고요.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통론에서 이제 법률 요건 사실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신고 부분이 가장 출제 비율이 높죠. 출제 확률이 높다. 신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고. 그래서 7급, 9급 모두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난이도도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반드시 그 신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신고가 일단 뭐죠?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진술 보고하는 것을 행정사 신고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신고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그죠? 자체 완성적 신고라고 하죠.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죠? 대표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뭡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가까운 구청에 혼인 신고했을 때 그냥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기간에 도달될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다. 그게 있다. 그다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요 차이가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어쨌든요. 네, 수리를 요할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수리할 의무가 생기죠. 다만 그 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다. 이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 어쨌든 이 신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20년 국가직 기출문제요. 자, 1번 지문. 자,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그죠?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우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건축법상의 착공 신고의 경우, 자, 중요해요 이 지문.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착공 신고 반려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판례 입장은 뭡니까? 행정청의 착공 신고 반려 행위는 그 신고 자체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지만 그렇지만 행정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죠. 행정 처분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착공 신고가 반려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공 신고가 반려되면 그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게 됐을 때 벌금의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서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보죠. 따라서 착공 신고가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뭐한다? 행정청의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되어서 봐서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게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죠. 요 판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틀렸고요. 나머지 3번. 자, 주민등록 신고.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4번.
구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에 영업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 옳은 지문이죠. 또 옳은 지문이다. 그렇습니다. 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그 신고, 요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옳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1번 보면 부가가치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자 단순히 사업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과세관청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행위 요거 행정처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부가가치법상의 과세관청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행위 요거는 우리 판례가 뭐라 봤다? 폐업 사실에 대한 기재일 뿐이지 그로 인해서 어떤 사업자에게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입장. 그죠? 판례 입장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신고에 있어서. 자, 2번.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했다. 건축주 명령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도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 건축주 명의 변경 자체가 적법하게 신고가 되었다면 누가 수리를 해야 된다. 시장 군수 자체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만 하는 거고, 그죠?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2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자, 3번.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체육시설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한다. 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회원 모집 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 결과 통보는 수리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 등을 보고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자 시도지사 등의 검토 결과 통보는 수리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본다. 처분으로 본다. 자 마지막 4번이죠. 장기 요양 기간의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장기 요양 기간의 폐업 신고 요건 뭡니까?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행정청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뭡니까? 그 신고 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경우에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다. 그거 보죠. 유효한 대상이 없으므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당연 무효다. 왜? 이거예요. 이거는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정확한 판례의 워딩은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 무효다. 그래서 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경우는 유효한 대상이 없다. 자, 그 수리행위에 유효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지고 따지도 않고 당연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신고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경우예요. 신고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당연 무효다. 그래서요. 요 신고 몇 문제 살펴봤어요. 최근 기출문제. 그래서 신고에 있어서는 요 개념 그죠?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다.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다. 그 신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본래 의미의 신고 뭡니까? 자체 완성적 행위로서의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말하죠. 그래서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다. 그래서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 그다음에 신고 체육 시설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들 수 있다. 요건 신고서 기재 사항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한 구비서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 효과예요. 적법한 신고여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되면 그 신고에 따른 효과 발생한다. 혼인 신고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한 게 부적법한 신고한 경우에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즉 자체 완성적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죠. 그래서 부적법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했다. 이후 영업행위는 어떻게 돼요?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부적법한 신고인 경우 행정청이 이후에 수리를 하더라도 이후에 있는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수리거부의 처분성. 요거. 자, 수리거부의 처분성. 이때 처분성은 항고소송 대상도 되지 않지만, 그쵸?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건축신고 반려행위 우리 봤죠? 요거는 건축신고 반려행위 자체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기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왜냐? 건축신고 반려행위 자체로 인해서 건축주에게 어떤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이러한 법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축신고 반려행위 요거를 예외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교부하는 거, 요거는 일정한 행정기관 알렸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만을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 수리하고 말소한 행위는 사실로서의 행위일 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담장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행정청이 신고 수리 처분을 철회하고 한 공사 중지 명령을 위법하다. 요거 판례 입장까지요. 그래서 건축신고 반려행위 요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본 게 판례 입장이다. 기출 봤죠? 그래서 건축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신고 반려행위 자체는 건축주에게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를 놓이게 함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요건적 행위로서, 그죠? 행위 요건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입니다. 완화된 허가제.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의의가 보면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대표적인 게 요거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인 경우. 그래서 행정청에 신고가 도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효력 발생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별도로 요구된다는 거죠. 그게 행위 요건적, 그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 근데 그 신고가 여러분 요 두 가지 사안이죠.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신고 나눠서 적법한 신고라면 신고의 수리는 이 행정청의 수리 행위는 기속행위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하여야만 한다. 다만 부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의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겠죠?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만일 이 부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요 수리 행위는 뭡니까? 이 수리 행위 자체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로서 자 무효가 되거나 중대 명백술에 의해서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요거. 그다음에 수리 및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야.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이 행위 요건적 신고인 경우는 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리 거부 처분은 행정 처분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양도행위 무효를 주장함 없이 행정청의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사업 양도행위를 무효를 별도로 주장함이 없이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셔야 되고 요 신청이죠. 또 신고와 신청 간에 또 차이를 알아야 된다. 요 신청은 여러분 사인이 자 행정청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한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이 성질 자체가 신청한 대로 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권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죠? 행정청에게 응답을 구하는 뭐다? 절차적인 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기출 문제 보면요. 1번 처분청이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1번 질문 어디가 틀렸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사정만으로 우리 판례는 뭡니까?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저거 잘 기억하셔야 중요합니다. 그거.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의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 자, 2번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권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의 인용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신청 인용될 수 있는 정도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 계약 허용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4번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에 실질적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할 수 있죠?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경우 당연히 행정청은 보완을 그죠?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이 그냥 무난하게 정답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신청 내용을 전제를 배척하여야 하며 그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 어디가 틀렸죠? 등록 신청 전체. 이게 뭡니까? 신청을 받아들이는 처분에는 전부를 받아들이는 처분과 일부를 받아들이는 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를 받아들이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인용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요즘은 틀린 거죠. 그래서 5번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신청 개념 여러분. 신청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래서 성질 중요하죠. 실체적 권리라기보다는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절차적 권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적법한 신청이 있다.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응답을 구한 절차적 권리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요. 신청이 적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접수해야 하고요. 실질적 사유를 들어서 접수를 거부했다면 위법이 되겠죠. 자, 보완조치 요구, 보완조치 의무요. 자, 신청에 어떤 구비 서류 등의 미비나 흠이 있다 이거죠. 판례는 실질적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라도 기억하셔야 된다.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완의 대상. 그래서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이런 건축 불허가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그렇죠?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재량권 범위를 넘어났다.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그래서 보완의 대상이 된다. 흠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하는 게 판례 입장. 그 다음에요. 신청. 그죠? 이거 중요하죠. 응답 의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한 대로는 아니지만 응답을 하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처분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한 대로 처분할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죠? 적법한 신청이더라도 처분할 의무까지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구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그죠? 국가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법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전반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해라. 19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다. 1번 부동산 투기나 이주 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거부하는 것 입법 목적 취지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 예, 이거 판례 옳은 지문이죠. 자, 2번 지문이 중요하죠. 신고 필증 교부가 없는 경우. 자, 의료법 시행규칙 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 필증을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 이거 뭐예요?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신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죠? 확인행위로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개설 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 개설 신고 효력이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신고 필증 교부 여부와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 사이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여러분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건축법상의 반려행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해당하고 한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4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는 단순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 법률 효과에 의해서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의사능력 없는 자 행위는 뭡니까? 민법상과 마찬가지로 의사능력 없는 자 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행위능력에 관하여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민법상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죠? 민법상과
마찬가지다.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음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개별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편법에.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개별법. 요 우편법 10조. 무능력자가 우편 권세에 대해서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이런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죠? 요 개별법이 따르지만 이런 개별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게 이 말이죠. 우편법 같은 예외가 있다. 그 다음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를 취하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발신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 붙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철회 보정은 가능하다.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 가능하고 보정 가능하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겠죠. 성질상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나요? 그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우리 그에 터지면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 취소 가능하다. 철회 취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철회 취소 못하겠다.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 취소할 수 없다까지요. 그 다음에 의사의 흠결하자인 의사표시요. 요거 중요하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고요. 이때 그리고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의 경우는 차고 취소할 수 없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서 여러분 그 여군하사 전역 지원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진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미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까지요. 그래서 민법 제107조가 여러분 단서 이런 말이 있죠?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하지만 이 단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여군하사 전역 지원 사건에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거 단기 복무 하사관이 여군이죠. 여군의 단기 복무 하사관이 그 연장 지원을 할 때 복무 연장 지원서와 함께 전역 지원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양 지원서, 요 두 가지요. 복무 연장 지원서와 전역 지원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그 취지는 뭘로 본다? 복무 연장 지원의 의사 표시를 우선으로 하자.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플랜 B죠. 전역하겠다면 네가 원해서 전역하는 것이다 라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역 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라고 봐야 된다. 근데 억울하겠죠? 나는 전역할 의사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107조 1항 민법의 107조 1항에 단서 규정을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위 전역 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률을 선언한 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밑도 끝도 없어요.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돼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7조 1항 단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서? 여군 하사관 전역 지원 사건에서 판시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이 하자의 효과에 있어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 이때 당연히 행정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행위고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 전제 요건인 경우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부존재이라면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왜냐? 전제 요건을 결하기 때문에. 이거 보셨죠?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도 않아? 그건 당연 무효예요. 판례 입장. 행정청 행정이 무효다. 왜냐? 전제 요건 자체. 그죠? 전제 요건 자체를 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단순 위법인 경우. 이때
그 공정력이 발생돼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그래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뭡니까?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 위법한 경우 그에 기반한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그래서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 소송은 대상이 되겠지만 행정청의 행정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 말씀입니다. 됐죠? 자,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부터는 그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많이 다뤘습니다. 공법상 그 법률관계와 사법상 법률관계를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쟁점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또 기출문제를 또 푸시면서 이와 바탕으로 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관련된 기출문제 시중에 엄청 많잖아요. 예,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푸시면 좋고 만약에 기출문제집을 또 사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쇼터디.com에서 최근 기출문제 해설, 문제 해설 다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쇼터디.com에서 기출문제를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링크는 제가 걸어놓겠습니다. 쇼터디를 통해서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